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20페이지로 가시면 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20페이지로 가시면 그 제1편 총론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총론 파트. 문제가 나온다면은 뭐 두 문제에서 한 네 문제가량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되고, 혹시라도 이제 어떻습니까? 오늘 처음 들으시거나 동영상도 처음 들으신 분들은 1월달, 2월달 강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죠? 업그레이드 돼서 이 3, 4월달의 강의는 약간 1, 2월달 강의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1, 2월달 강의를 좀 동영상을 들으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서 총론 파트로 가서 뭐 1, 2월달에는 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다 전체적인 다 했는데요. 일단 진도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총론 파트가 거기 보시면 이제 밑에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그다음 오른쪽에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 그다음 부동산의 학위 이해 및 부동산 활동이 나오는데요. 먼저 저랑 따라오셔서 뒤에부터 갑니다. 뒤에부터 가시면 자, 페이지로는 교재 우리가 60페이지부터 할게요. 60페이지부터 가시면 여기가 먼저 순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것은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옵니다. 부동산학의 정의. 그러니까 부동산학이 무엇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부동산학이라는 자체는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응용한 종합운용과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부동산학 박사를 취득했는데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도에 처음에 이제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부동산학을 들여오시면서 이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정의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요, 요게 이분의 정의가 어디 있냐면 거기 밑에 보시면 6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박스 밑에 1번에 부동산 학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여기다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김영진 교수. 그래서 박스가 있지만은 이분에 대한 정의는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지키라 그래요. 능률화. 이 능률화라는 자체는 우리가 연구 목적이 됩니다. 연구 목적이 되고 그 원리라는 것은 원리는 우리가 이론이면서 과학성을 얘기해요. 이론 과학성. 그 다음에 응용 기술. 기술은 실무입니다. 그래서 실무이기 때문에 기술성을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실무가 중요하신다면 떴다방 하실 분이고 이론이 중요하시면 손가락 밟죠. 그럼 이론을 알고 실무에 들어가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학문은 단순 순수과학이에요. 종합운용과학이에요. 종합운용. 여러 학문들을 종합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학문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종합하는 종합운용과학입니다. 그래서 종합 응용과학이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종합운용. 단순 순수과학하다 그러면 안 돼요. 종합운용과학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문은 이제 이따도 공부하겠지만은 모든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인간 생활에 일어나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에요. 화산이 폭발한다, 지진이 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제 자연현상이고 부동산과 인간의 사회 연원성을 과학적 체계하니까 우리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음 하신 분들 계시니까 좌측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을 제가 체크를 했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가 밑줄쳐져서 거기 연구 목적이 되고 원리가 이론이고 기술가 실무예요. 단순 순수예요. 종합 응용이에요. 종합 운용. 그다음에 2번에 가시면은 이창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진 교수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부동산학을 갖고 오셨고 이창석 교수는 김영진 교수님의 제자예요. 이번에 제가 박사학위를 따면서 이분이 제 논문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창석 교수는 자, 부동산학이란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를 활동을 하려면 먼저 그 지역의 현상을 몰라야 돼요. 현상을 알아야 돼요. 알고 중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분은 부동산 현상이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 바람직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자, 부동산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제가 단순 순수 과학이라고 했어요. 종합 운용 과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학문이에요. 법률적 측면,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으로 세 가지로 나눴다. 자, 이건 이따 제가 뒤에 나온 거 부연 설명할게요. 그래서 법경기로 따졌어요.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 쪽으로 따지는 단순 순수 과학이다, 종합 운용 과학이다. 종합 운용 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안정근 교수는 이제 이게 이제 링가 다소에 대한 정의인데 이제 안정근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토지와 토지 상이라는 건 토지 위에 있고요.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 일시적이에요, 항구적이에요. 항구적이고 토지 계량물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토지 계량물은 정착물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정착물. 그래서 이따 정착물을 배우는데 정착물과 토지 계량물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이 종합적이고요. 학문 연구의 한 분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 가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단순 순수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종합 응용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자연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사회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추상적이어요. 경험에서 나와요.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 두 번째 보시면 구체적 경험 과학이라는 게 있나요?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은 법 규제가 제 학교를 빼고 다 법이니까 법 규제가 적어요. 법 규제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밝히는 규범 과학이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단순 순수 과학이다, 종합 운용 과학이다. 추상적이다, 경험이다. 경험이고, 그 다음에 자연 과학이다, 사회 과학이다. 사회 과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제가 10몇 년 동안 강의를 해보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죠? 물론 제 문제도 있지만은 처음에 힘들더라도 6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64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기출 예제 있나요? 찾았습니까? 기출 예제 보시면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회 때 나왔어요? 19회 때 나왔죠. 보고 계셔요? 그러면 자, 유인하는데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에 보시면 두 번째 순수과학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어요? 그 순수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그 학교론에 대한 그 공부 방식은 일단은 기출 문제를 봐야 돼요. 무슨 문제를 본다? 기출.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수과학이야? 응용과학이야? 그럼 순수과학이 나오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26회 때 안 궁금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상적이다, 경험과학이다, 경험과학이고,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우리 이 기출 문제는 이제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걸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박스로 우리가 앞에 가시면은 그 페이지 60페이지 가시면. 부동산학의 정의가 아까 1번, 2번, 3번에 정의가 있죠. 학자들의 정의가. 찾았어요? 여기 오지선다로 나와요. 오지선다로. 그런데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라 부동산학교론을 강의하면서 처음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 출제원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출제원이다. 그럼 만약에 1번을 보게 되면 뭘 틀리게 하냐면 당연히 단순 순수예요. 종합 운용 과학이에요. 찾았어요? 그다음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종합 운용 과학이라는 걸 틀리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3번은요. 우리나라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뭘 잡냐면 자, 아까 거기 3번의 첫 번째 줄 보시면 항구적이라는 단어 있나요? 일시적이어요, 항구적이어요. 그러니까 정착물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토지 계량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 계량물의 이 정착물은 나중에 민법에서는 토지 정착물을 얘기할 텐데요. 자, 어떻습니까? 항상 정착이 되려면 일시적이어야 돼요, 항구적이어야 돼요. 항구적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일시적이다, 항구적이다, 항구적. 그래서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 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항구적도 맞고요.
영구적도 맞고 계속적도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지도 이념. 자, 아까 좀 전에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부동산만 연구해요, 인간도 연구를 해요. 그러면 양가로 3번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 그 파란 색깔로 한번 가보세요. 파란 색깔로 가시면 부동산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악화시켜야 돼요, 개선해 나가야 돼요. 이게 지도 이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학의 이념이 첫 번째 보시면 효율성이라는 게 있나요? 잘해서 어떤 시험 문제 나왔었냐면 두 번째 여러분들을 노리는 것이 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지도 이념, 뭐 일반적 이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억해 보시면 효율성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처음 하시는 분들도 토지라는 게 이 공급이 증가시킬 수 있는 부증성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요, 물량이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잘 이용해야 됩니까? 이용하자는 게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이용을 잘하자는 게 무슨 성? 효율성. 그래서 효율성은 사적 주체에서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 부분에서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있는 놈이 너무 처먹다 보니까 분배를 잘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분배를 잘하자가 형평성이에요. 형평성은 공적 주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건 민간 부문이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 중시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쪽에 치우쳐야 돼요, 조화롭게 가야 돼요. 조화롭게 가야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개인의 땅이 도로로서 딱 적당해요. 그럼 국가가 도로로서 뚫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사익과 공익이 상충하면 누가 이겨요? 공익이 이기죠. 근데 사익을 침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보상 평가를 안 해줘야 돼, 반드시 해줘야 돼. 그냥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법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조화롭게 한다면 모든 것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성 있게 하고 부동산 활동을 테두리 내에서 하자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일반적 이념은요,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펜 들어 보시면요, 자 지금 61페이지 밑에 기억본에 효율성 있어요? 찾으셨어요? 효율성은 분배를 잘하자예요, 이용을 잘하자예요. 그러면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저자분이 파란 색깔로 쳐놓은 건 자기 주관적이고요. 제가 칠하는 걸 칠으세요. 자, 효율성은 분배입니까? 이용입니까? 이용. 쳤어요? 넘기세요. 자, 형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형평성은 제가 이 이용을 잘하자 그랬어요, 분배를 잘하자 그랬어요. 그 형평성은 첫 번째 보시면 배분이라는 글씨 있어요. 배분 찾았어요? 배분을 거꾸로 해봐.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다른 거 다 자율성 지워버렸어요. 프리덤 지워버려. 자율성 안 나오고 밑에 가시면 박스가 나와. 박스 보시면 부동산의 이념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세 가지가 무슨 성이 있는지 불러보세요.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이 있어요. 예시험제 나와요. 이게 일반적 이념 방향이라는 거지. 이걸 체크해서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 자, 부동산학의 이념은 부동산은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악화시켜야 돼요, 개선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 논문 지도 교수인 이창석 교수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학의 일반적 이념은 무슨 성,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오냐? 얘네들은 다 히읗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히읗. 따라해보세요. 3 히읗. 그럼 여기에 뭐 경제성 같은 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물론 뭐 출제원들이 다 이분들이 다 제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 이념을 골라라. 무슨 이웃? 3 이웃. 무슨 성 있어?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 잡을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 밑에 가시면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 A, B, C가 있죠, 그죠? 그럼 얘네들 뭘 물어보냐? 일단 이렇게 봐봐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 순수과학이에요, 종합운용과학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학문들을 종합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따 복합개념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뒤 앞에서. 그럼 복합개념이라는 것은 자, 복합개념은요, 갑니다. 자, 여러분들 저랑 따라오실게요. 제 과목이 법입니까? 학문입니까? 학문이다 보니까 처음에 접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 10년, 15년 동안 학교 강의와 학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문하러 온 게 아니라 자격증 따러 오신 거죠. 그래서 딱 제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무슨 경기다? 복합개념이에요. 따라보세요. 법경기. 세 가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나중에 우리 파트에 부동산 개발 파트가 있어요. 무슨 파트가 있다? 개발. 그럼 매도자가 이 건물을 줘서 개발을 해서 팔아야죠. 그러면은 국가가 얘한테 여러분들 왜 용적률, 용도 제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국가가 너 20층만 줘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는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공법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 간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개인과 개인 간의 법은 공법이어요, 사법이어요? 사법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나왔었냐면 민법이 사법이죠. 그래서 개발 파트에 어떤 게 나왔냐면 나중에 토지 이용 규제가 공법이고 소유권과 관계된 게 사법이에요.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죠. 그래서 경제적이 가장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경제적이 다 넓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돈 돼야 된다. 가격과 수익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팔려면 분양가를 선정해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학계론은 이해 과목이기 때문에 강의를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럼 개발업자가 이걸 팔려는 수요자가 많으면 가격을 내려야 돼, 가격을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죠. 근데 공급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 가격을 올려야 돼요, 가격을 내려야 돼요. 내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경제학. 그래서 경제학도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 순수입니까? 종합운용과학입니까? 그러니까 학계론을 가르치려면 이걸 다 강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법도 가르치고 민법도 가르칩니다. 그다음 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경제학 원론을 제가 또 강의를 해요.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매도자는요 나중에 분양을 초기에 팔아먹어요. 마케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마케팅. 그 마케팅은 뭐냐면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가게 되면 직접 그 시행사가 나왔어요. 분양 대행사들이 나와 있어요. 팔아먹는 거죠. 요 마케팅이 경영학에서 따온 거예요. 어디서 따왔다? 경영도 이제 경제적인 측면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20층 건물 졌는데 와르르르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서 기술 쪽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쪽도? 기술 쪽. 그래서 기술 쪽은 자 우리가 여기 제 강의를 듣고요. 나중에 저 건너편에 있는 이 건물이 눈에 안 비쳐요? 눈에 비쳐요? 비치는 것은 무형이어요? 유형이어요? 유형은 형태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반과 지질 같은 우리 어떻습니까? 토목이라든지 건축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은 경제적이다, 기술적이다, 기술적. 이걸 유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과 경제적은 무형이에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자, 저쪽에 있는 건물이 몇 억짜리다, 근저당 설정이 돼 있냐? 그런 건 등기부등본을 띄워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이 3대 측면은 얘기해 보세요. 무슨 경기? 법경기. 두 가지는 무슨 형과 무슨 형? 유형과 무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어렵지만은 어디에 있냐면 제가 눈도장 한번 찍어 볼게요. 어디 있냐면 페이지 22페이지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 적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는 거예요. 22페이지 있어요? 22페이지. 밑에 있어요?
어머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고 있네. 두 가지 무슨 형과 무슨 형? 유형과 무형. 기술적은 눈에 비치죠. 근데 무형적 경제와 법률적은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무형이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무슨 경기? 법경기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이게. 그러면은 여자가 남자를 꼬실 때 그냥 봐야 돼요, 법경기로 봐야 돼요. 법경기 봐야죠. 그러면 외모를 보는 것은 그냥입니까? 눈에 비칩니까? 비치죠. 자, 제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제 외모가 안 보여요, 보여요. 그죠? 그럼 저 외모가 안 좋아요, 좋아. 삐졌어, 얘기하네. 외모 좋죠? 나 좋다고 생각해. 그죠? 눈에 비치죠? 얘기해야죠. 비쳐요? 난 돈이 있을까, 돈이 많을까, 돈이. 경제적. 저 없어요, 돈. 그래서 못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네? 제가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모르지, 안 했다. 몰라, 아직 했는지.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눈에 비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여쭤볼게요. 법경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외모가 중요해요? 경제력이 중요해요? 경제력이 중요해요. 느낌이 오셨어요? 그래서 복합 개념은 세 가지 무슨 경기가 있어요? 그럼 무슨 경기? 법 경기로 말씀하셔야 돼요. 이해 갔죠, 그죠?